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빌딩입니다. 제가 9월 달에 활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PPT를 토대로 해서 지루하실 테니까 좀 중요한 내용만 발췌를 해서 현재 서울 주요 아파트가요 21년 3분기 고점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고 거의 100% 회복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마진 없는 서울 청약에 정말 많은 청약 통장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이제 아시다시피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청약 공고를 서울시 기준으로만 놓고 가도 분양 물량이 현저하게 없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안전마진이 없음에도 분양가 상한이 풀려서 분양가 자체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약 통장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많이 풀어줬죠. 장려를 했죠. 자, 그렇지만 신통이나 모아타운이 관리 처분이 겹치는 시기가 앞으로 4, 5년 후입니다. 2주가 겹치게 되면 전세 물량이 부족할 것인데, 여기에 이제 부채질을 하는 상황이 뭐냐면요, 최근에 22년부터 23년까지 공동주택이죠. 꼭 아파트뿐만 아니고 빌라 같은 경우에도 착공량이 역대 최저급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돈이 없고 건설 경기가 위축되니까 지방자치뿐만 아니고요, 중앙정부도 돈이 없습니다. 복지나 문화나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될 돈도 없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을 또 자료를 통해서 첨부해 드릴 거고요. 과거 정권에서 세법을 굉장히 강화했죠. 물론 여야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세법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통해서 이 내용도 살펴보실 거고요. 자, 이 공급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택지 개발을 하는 게 이 3기 신도시입니다. 근데 이 LH가 몇 년 전에 투기 때문에 한번 욕을 엄청 먹었는데, 이번에 LH에서 발주한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철근 누락이 있었죠. 자, 3기 신도시가 대부분이 공공분양, 안단태, LH가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자족 기능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미 자족 기능을 강조해서 택지 개발한 신도시에서도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영상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체 내용을 따져보면 한 2시간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은 현 시점 서울 아파트 시세를요, 실거래가를 보면서 얼마만큼 다시 올랐는지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22년 12월 30일 날에요, 금매가 많이 터져서 서울이 가성비 넘치는 주요 단지들을 나열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거주 하실 분,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부부 맞벌이로 가능하신 분은 실거주를 계획하시고, 현재는 입주 여건이 안 되시면 일단 전세 끼고 사놨다가 금리 떨어지면 나중에 매입하셔도 괜찮은 단지들을 추렸는데요. 첫 번째는 동대문구 전농답신 뉴타운 레미안 크래시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크래시티가 제가 유튜브 찍었을 때 10억 5천이 실거래가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6월 달 실거래를 보면 12억 9,500만 원, 거의 13억을 잡으면요, 2억 5천만 원이 몇 달 사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는 최소 12억 9천부터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도 저층이 18억, 고층이 19억에 매물이 1월 달에 많이 풀렸습니다. 12월 달에도 많이 풀렸고요. 자, 이 단지 지금 현재 시세 보시면 엘스가 24억까지 올라갔습니다. 19억에 사서 24억이면 지금 현재 5억 원 정도 상승이 됐죠. 자, 엘스보다 1억 정도 갭이 더 비싼 리센치는 지금 거의 25억 1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참고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자, 많은 유튜브들이 깠던 이 음마아파트도요, 12월 달에 금매 21억 5천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자, 음마는 지금 현재 26억 4천의 실거래가가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억 원 정도의 금액 상승이 있었고요. 바로 밑에 미드 아파트는 최근에 최고가가 찍혔습니다. 27억. 자, 그래서 강남의 이런 재건축, 학군 위주의 재건축도 실거주 수요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자, 지금 현재 성동구나 마포는 시세가 비슷하죠. 그래서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84가 18억 원의 실거래가가 나왔고요. 이편한 세상 옥스 파크 힐스가 18억 원의 호가가 나왔습니다. 자, 직전 최고가를 보시게 되면요, 20억입니다. 20억. 그래서 지금 금리 몇 프로죠? 4%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이때 금리가 2% 후반대였습니다. 현재 시점과 그때 시점의 금리 수준에 맞게끔 지금 2억 원 정도의 갭이 벌어진 상황이지만 거의 현재 시점에서 최고점으로 다시 복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포 염리동 프레스티지 자이도요, 호가 18억 5천에 가깝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거 호가가 20억이었던 것을 비교하면요, 성동구랑 마포가 시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의 갭이 마찬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 금리로는 이게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최고점으로 다시 회복이 됐고, 이 옆에 있는 마포 그랑자이나 뭐 마레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한 1억 원 정도 싼 금액에 또 마찬가지로 호가가 다 찍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앞으로 더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시점은 갭 투자 시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낮고 호가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갭이 많이 큰데, 사실 10억 정도 태워가지고 아파트를 갭으로 샀다, 취득세 내고 양도세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투자 목적으로는 사실은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실거주와 갈아타기 수요로 이미 이 정도까지 회복이 됐다는 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제가 투표를 간략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용산 신계동 이편한 세상도 84 기준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18억의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더니 프레스티지 자이 신축 2000세대 사겠느냐, 아니면 연식이 그것보다 10년 정도 더 된 더 상급지 용산으로 들어오겠냐, 투표 결과를 보시면요, 상급지 선호하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급지들이 사실 동부이촌동 한가람도 지금 리모델링으로 예정이 돼 있지만 여기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고요. 개포동 우성 7차도 84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만 돈 더 보태면은 강남 재건축으로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상급지의 실거래가가 올라가줘야 하급지들도 같이 올라가는 패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지의 시세 파악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다. 그 상급지의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급지도 같이 움직이는 패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실거래가를 서울의 주요 입지 상급지를 기준으로 파악해 보셨을 때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딸 때 부동산 학계론에서 봤던 부동산은 고점은 짧고 저점은 길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요, 저점이 무지 짧습니다. 그것도 공급량이 많은 지역이나 입지가 좀 더 하급지일 경우에는 좀 예외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급지고 서울의 주요 입지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짧다, 이 부분은 팩트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됐고요. 상급지일수록 회복이 빠릅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이나 지방은 회복 자체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지역들도 많지만, 서울의 이런 상급지 학군이 유망한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목동 재건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권, 그리고 좀 저렴하게 재건축으로 투자할 수 있는 노원일 때는요, 회복이 빠르고 거래량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자, 그리고 서울은요, 개발이 되는 곳만 됩니다. 특히 3도심 같은 경우에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목동 안전진단 통과해주고 신통화 입안시켜주고, 가만히 있어도 여의도 50층 60층 풀어주고, 가만히 있어도 압구정 지금 재건축 많이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압구정이 오르면 강남이 다 같이 오르고, 신반포가 먼저 오르고 강남이 다 같이 오르거든요. 서울은 개발되는 곳만 이렇게 개발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요 입지 상급지일수록 회복이 빠르다, 이거는 예전부터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집값이 오르고 내려가고 여러분이 그거를 파악하시는 것보다 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집이 있으신 분은요,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값이 오른다, 그럼 내 것도 같이 올라가니까 갭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집이 없으신 분은 매입하려고 실거주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 부채를 더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갭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고 없고 여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약 모집 공고도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거주로만 해도 지금 벌써 이렇게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고요. 재건축으로 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구매력이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장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는 유튜버들이 앞으로 뭐 7년, 앞으로 10년 뭐 부동산 무서운 게 오고 있다, 뭐 2차 하락이 오고 있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이 시장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상급지와 하급지 정의를 내리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청약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서 이제 건축비도 비싸고 그래서 분양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안전 마진이 사실상 없는데,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영상이 10분 정도 됐기 때문에 2편으로 넘어갈 테니까 2편도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